서킷 추리와 캐놀레이션 테크닉 관련돼서 이제 비너스 캐놀레이션과 드레니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비너스 리턴과 이 드레니지의 이제 어그멘티드와 관련돼서 이 캐놀라 팁 주변에 이제 라이트 HRER, 그다음에 트라이커스 밸브 또는 이제 비너스 스트럭처가 이제 컬랩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너스 캐놀라의 이제 과도한 네가티브라던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비너스 리턴이 줄어들고 비너스 라인이 이제 그 어떤 조직이 붙거나 아니면 볼륨이 부족해서 조직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딱딱 튀는 느낌, 비너스 라인에 이런 튀는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채터링 이펙트라고 하고, 이 카디오베스큘러 스트럭처 상에 이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직의 네가티브가 너무 이제 만약에 이제 VABD를 더군다나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 VBD로 인한 이 네가티브 프레셔로 인해서 이 채터링이 더 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조직의 인티마라던가 이제 이런 걸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 이제 뭐 그라비티 이상의 적용은 위험성과 이제 사이트에 삽입된 이제 비너스 캐놀라 주변에 이제 펄스트링 이제 슈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느슨하거나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아는 경우에, 이런 경우나 RA 월과 이 대정맥 이제 홀을 통해서 이제 흡입되는 이 마크로와 이 마이크로 에어의 이제 양을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너스가 라인이 이제 리저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리저버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면 이 비너스 에어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이게 이제 회로에서 넘어가서 환자한테 들어간다는 이제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비너스 라인에서 에어를 안 집어넣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프로시저가 이제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터링 이펙트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VABD라고 하는 거는 비너스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니지를 이제 더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백큐 소스를 이용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캐놀라 사이즈가 작은 걸 쓰거나 이럴 때는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캐놀라 사이즈의 문제는 크게 없는데, 이게 이제 위치, 포지션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VABD는 더 오히려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드레이니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이제 포지션이 정확하게 엔도홀이 어느 위치에 되어 있나, 뭐 바이카발로 이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도 이제 SBC, IBC 이제 위치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그 엔도홀이 어느 위치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이 VABD를 사용을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이런 채터링을 일으켜서 이제 조직을 손상을 하거나 더 많은 에어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랩트 하트가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에어는 이제 이 페이턴트한 포라멘 오발 PF를 통해서 이제 또 에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트라 비너스 라인이나 이제 인트로듀서, 이 비너스 리턴이 잠겨 있거나, 그 다음에 오클루시브 인퓨전 펌프가 이런 경우에 이를 통해서 이제 또 에어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이 흡입된 에어는 에어락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에어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드레인 자체가 이제 시행이 되지 않고, 에어락이 이나 이제 드레인이 줄게 되면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를 이제 디프라임, 그러니까 센트리퓨갈 펌프로 에어가 들어오면서 이제 프라이밍을 유지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블러드 플로우를 멈추게 하거나 이제 비너스 리저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얼 서킷을 지나서 이제 시스테믹 에어 엠볼라이제이션과 이 세레브랄 인저리를 이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드레인에 따라서 모든 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체외순환은. 그래서 꼭 이제 드레인의 이제 어떤 그 레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레벨 센서라던가 이 센서를 꼭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버블 센서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센서를 꼭 사용을 하고 이제 후배들한테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 안 생기니까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는 좀 버려야 되는 거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제 비너스 캐놀라가 나오는 이제 아트리얼 티슈 주변에 이제 익스트라 라이게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이제 에어 아스피레이션의 위험성을 줄인다고 이제 지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펄스트링을 뜨고 이제 캐놀라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펄스트링 사이로 이제 공기가 이제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익스트라 라이게이터를 적용하는 게 이제 에어 아스피레이션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게 지지받는다고 하고, 만약 이 노플로우 스테이 동안 이제 백큐이 클로즈 리저버 시스템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플로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백큐은 무조건 꺼야 됩니다. 이 블러드 패스에서 마이크로 포러스 멤브레인을 통해서 에어를 잡아당기게 되어 2차적으로 시스템에게 엠볼리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너스 리저버가 있고 센트리퓨가 있고 옥시네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환자한테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플로우가 이제 형성되지 않는 상태, 만약에 플로우가 형성이 돼서 만약 클램프를 보통 여기다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이쪽에 라인에 많이 잡죠. 잡게 되면 이쪽에서 계속 백큐이 마이너스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선 계속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버 안에 이 혈액 쪽이 항상 이 파이버 쪽으로 압력이 항상 많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 플로우로 인해서. 하지만 이 플로우가 없는 상태에서 백큐의 적용은 이쪽 반대에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네가티브가 걸리기 때문에 같이 이제 플로우를 땡겨 오면서 이제 공기를 이쪽 옥시네이터 쪽으로 땡겨 오는, 이 파이버를 통해서, 할로 파이버를 통해서 이제 공기를 땡겨 와서 이제 이쪽으로 공기가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옥시네이터는 항상 이쪽에 압력이 이렇게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할로 파이버고, 혈액이라고 하면 압력이 이런 식으로 항상 가 있어야지, 이게 반대의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할로 파이버에서 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에어가 이 혈액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게 환자한테 들어갈 수 있는 유형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저버가 있으면 항상 이 옥시네이터를 쳐다보게 되면 항상 이 리저버 레벨 밑에 옥시네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 모든 옥시네이터가. 왜 그러냐면, 항상 이제 수압차를 이용을 하든 어떤 걸 이용하든 간에 압력을 이 파이버 안쪽보다는 더 이쪽에 혈액 쪽이 높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옥시네이터가 항상 밑에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옥시네이터가 이제 항상 리저버보다 이 멤브레인 옥시네이터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만약 이제 백큐이 적용되지 않을 때나 이제 이 카이네틱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이지가 사용될 때 이제 대기 중에 비너스 리저버가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비너스 리저버는 이제 비너스 리턴의 감소와 그다음에 리트로그레이드, 비너스 리저버 라인이라든가 카디악 벤트 또는 카디플레이지아 라인, 이 에어의 엠볼리제이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이제 오버프레셔라이즈가 이제 될 수도 있고, 인트라카디악 septal 디펙트, 이제 PFO가 디펙트나 뭐 ASD나 VSD 아니면 PF가 존재하면 이 라이트 하트에 들어간 에어는 이제 매시브, 이 파라독시컬 시스테믹 에어 엠볼라이제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비너스 드레인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백큐을 건다던가 아니면 카이네틱 이제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인지를 사용한다던가에 따라서 항상 이게 오픈이 되어 있는지,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어떤 그 백큐 소스의 라인이 어디 밟혀 있지 않는지, 어떻게 눌려 있지 않는지는 꼭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드레니지를 좋게 해주려고 사용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이제 문제가 돼서 에어를 더 많이 증가시키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펌프가 이제 어그멘티드 비너스 리턴으로 이제 사용이 될 때, 이제 비너스 드레니지와 이 시스테믹 플로우 펌프 사이에 이제 플로우의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환자의 인트라베스큘라 볼륨을 변화시키거나 시스테믹 에어 엠볼리즘의 위험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제 이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지만, 이 카디악 아웃풋을 형성을 충분히 시켜주기 위해서는 드레니지가 충분히 유지가 된다는 조건 하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드레니지가. 이 드레니지가 되지 않으면 이
절대 펌프 플로우를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리저버라는 그 어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물을 계속 넣어서 플로우를 잠깐은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 뭐 혈액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드레인이 안 되면 이 혈액의 양이 증가합니다. 혈액에 사용하는 양이 증가를 하고, 이제 크리스톨로이드의 이제 양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히모다일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혈액의 양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레인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장시간으로 이제 체외순환을 운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진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크모에서는 뭐 VABD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VABD는 이 RAE에 캐놀라가 바로 들어가서 이제 VA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센트리퓨갈이 연결이 되고 이제 옥시네이터가 연결이 되고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 센트리퓨갈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네가티브를 바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백큐움이 이제 이 물론 카디악 아웃풋에 형성시켜주는 혈류도 하지만 이 원심력, 이제 구심력으로 인해서 네가티브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캐놀라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트라베스큘라의 볼륨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게 되면 이쪽에 과도한 네가티브가 걸리면서 이제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더 이상 증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플로우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이 채터링 이펙트가 이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채터링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혈액 손상도 혈액 손상이고, 이제 환자한테 공기가 넘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에크모의 경우 채터링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이쪽에 갑작스럽게 네가티브가 심하게 걸리게 되면 이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파이브 안에서 공기를 이렇게 또 이 혈액 쪽으로 그 압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압력에 의해서 혈액 쪽으로 공기를 또 유입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채터링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플로우를 줄여서 이걸 없애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왜 자꾸 드레인이 안 되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퍼퓨셔니스트는 이 컨벤셔널 그래비티 사이폰 드레이니지를 사용할 때보다 이제 더욱, 항상 이제 이거는 더 다 중요할 겁니다.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비티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비티를 이용하는 단계에서도 채터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항상 이제 비너스 라인에는 에어가 항상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이따가 이제 VABD라던가 이 카이네틱, 이제 이 KABD를 사용할 때는 꼭 이제 더 신중을 해야 되고, 이 에이티륨으로 리트로그레이드 에어 엠블리즘의 위험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비너스 라인이 플루드로 채워지지 않았거나 리트로이드 오토로스 프라이밍을 이제 수행하는 것처럼 CPB가 시작되지 않으면 이제 백큐움을 이제 적용하지 않고 시스템에 이 백큐움을 CPB가 시작되지 않으면 백큐움을 적용하지 않아야 되고, 이 시스템에 백큐움을 적용하기 전에 익스트라 코프리얼 서큘레이션이 잘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래비티로 펌프를 돌리고 자연적인 이제 그래비티, 이 낙차에 의해서 그냥 돌리고 이 드레인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큐움을 서서히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에어 엠볼리제이션이 어떻게 또 생기는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백큐움 소스를 계속해서 네가티브로 만약 30으로 하고 있다, 밀리미터 머큐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 라인이 잠겨 있다거나, 그럼 이쪽은 완전히 밀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레인을 백큐움을 하기 위해서는 다 닫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계속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에 공기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이쪽이 계속 이제 양압이 걸리게 됩니다. 양압이 걸리면서 이 비너스 라인 쪽으로 에어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이제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큐움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항상 오픈이 되어 있는지 어디에 눌리 있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을 항상 이제 유심히 해야 됩니다. 이걸 사용을 해서 끝날 때까지 이거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퍼퓨셔니스트는 좀 신중하게 이제 계속 그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백큐움이 되어 있는지 중간중간 3W를 한 번씩 열어서 이 백큐움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